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이 있으실까요? 예, 제가 여의도에 지금 사는데요. 네, 여의도 삼익 아파트 네, 제가 한 27년 정도 살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여기 다시 개발된다는 좀 얘기도 있고 그렇긴 한데 네. 여의도 쪽이 좀 전망이 어떤지 좀 알고 싶고요. 음, 이거를 만일에 팔고 네. 강북 청운동이라든가 좀 공기 좋은 쪽으로 아니면 저 미사 남쪽의 미사 쪽이라든가 그쪽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 그러면 여기를 전세를 주고 전세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팔아도 되는지 좀 알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의도동의 삼익 아파트 지금 거주 중이신데 일단은 팔고 좀 공기 좋은 곳으로 넘어갈지 아니면 전세를 주고 넘어갈지 좀 향후 전망에서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전망부터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재건축 아파트 중에 하나죠. 여의도에 있는 삼익 아파트라고 하셨나요? 예, 보유하신 지가 오래되셨다고요? 예, 95년에 샀으니까 27년 됐네요. 아, 정말 오래 거주를 하셨네요. 예, 거주하시면서 보니까 이 아파트값 흐름이라고 하는 걸 시청자님께서도 몇 번을 겪어보셨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그 여건부터 좀 살펴보시자고요. 시청자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상황이 현재 가격에서 앞으로 몇 억을 더 좀 긴 기간 동안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사실 많이 올라 있거든요. 예. 많이 올라서 좀 당분간 여기서 조정이 들어가지 않나 싶은데. 예.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은 합니다. 과거에도 이런 적이 몇 번은 있었죠. 집값이 천장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다가도 일정 금액대를 넘어서고 거래가 부진하고 또 금리 인상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를 하다 보면 잘 진행되던 재건축 사업도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이런 정책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기인 만큼 이제 사람들의 심리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기다려보자라는 분들도 생겨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변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일단은 상승하는 것은 멈췄는데 지금 상태에서 장기적인 하락 국면으로 진입을 할지 아니면 현재랑 비슷한 가격에서 조금 기간을 더 끌고 갈지를 아직까지는 결정은 안 났다라고 저는 봐요. 하지만 이제 지역별로는 하락이 눈에 보이는 지역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여파가 이런 유명한 재건축 단지에도 분명히 영향을 저는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가격의 형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 수준이 어느 정도 이번 사이클에서의 고점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저는 1차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렇다 그래서 무조건 가지고 있는 1주택까지 다 팔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로는 이거를 매도하면 팔고 뭐 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답이 나와줘야 돼요.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매도하시고 나서 강북의 공기 좋은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좀 살기 편안한 신축급의 서울하고도 연계가 잘 돼 있는 신도시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요 지역에서 오히려 외곽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환경, 여건, 거주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 투자적인 부분에다가 무게중심을 뒀을 때는 반드시 후회하는 때가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1주택에서 1주택으로 조금 더 낮은 쪽으로 이사를 간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집값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는 시기가 오면 당연히 좋은 지역의 비싼 아파트가 더 먼저 더 많이 가격적으로는요 상승하는 경우가 반드시 존재는 하거든요. 그래서 팔고서 지금 당장 신도시나 강북 지역의 집을 매수해서 이사 가겠다. 그러면 그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대안, 안 팔고서 이사를 가면서 여기는 전세 주고 시청자님께서도 전세로 이사를 가시겠다. 거기까지는 제가 찬성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매도하시고 다른 방향으로 뭔가 투자를 해보시겠다. 이래도 이거는 물건에 따라서 편차는 있겠지만 일단은 저는 그 방향은 찬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걸 팔고 광화문
그쪽에 왜 아파트들 있잖아요. 예. 광화문 저 사대문 안에 예. 그쪽으로 많이 갈아타면 어떨까요? 특성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광화문 일대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몇 개 단지 제외하고서는 대단지 형태로 지어진 아파트들은 없거든요. 예. 이쪽 뭐 독립문 쪽이라던가 무학지역이라던가 이런 서대문에서 은평까지 넘어가야지만이 조금 이제 신축 단지형으로 지어진 아파트들이 들어와요. 예, 예. 근데 광화문 일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주상복합 내지는 뭐 일부 몇 개 단지 정도는 신축 단지가 있기는 하지만 거기가 그렇다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주거 지역처럼 생겨 있는 동네들은 아니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내 선호도에 따라서 이사 가는 개념이라고 저는 보는 건데 네. 가격적인 어떤 면에 봤을 때는 여의도가 조금은 더 우세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봐요. 예,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시청자님께서 이 집 이외에 다른 형태의 뭔가 투자를 계획을 하시고 계시다면 집을 냅두면서 할 수 있는 투자의 방법도 꽤나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네네. 첫 번째로는 주택 임대사업자를 활용하는 방안. 네. 두 번째로는 주택이 아닌 비주택 형태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는 방안. 네네. 일단 부동산에서는 이 두 가지 갈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여기다 한 가지를 조금 더 끼워 넣자면 내 명의가 아닌 자녀분 명의의 증여 형태의 투자를 하는 방향. 아, 예. 한 요 정도 세 개 정도의 방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집을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는 요 세 개 방향 중에서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예. 너무 많은 금액을 들여가지고 뭐 10억 가까이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5억, 6억짜리 뭔가를 산다거나 이런 방향보다는 저는 네. 지금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네. 일단은 내가 수익이 좀 부족해지고 앞으로 은퇴를 계획을 하시고 계시다. 그러면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의 무언가를 하는 방향이 하나가 있겠고요. 네. 또 한 가지 방향은 내가 재개발 형태의 투자를 하고 싶다. 최근 서울의 이런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공급 대책 위주로 해서 서울의 전반적인 방향성이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예정지들 위주로 해서 한 2억 미만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그런 물건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 내고 해도 사실 아. 보유세가 늘어나는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예. 원체 물건이 작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런 방향들을 좀 고려해 보실 필요는 있어 보인다. 아. 이 정도로만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서울 전체를 봤을 때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으로 사업성이 괜찮은 지역들이 이제는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아. 예를 들어서 강남 일대, 또 목동 네. 일대, 또 여의도 일대 이런 정도가 가장 주요한 이런 재건축 지역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지역들까지 다 재건축이 완료가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재건축으로 손대기 어려운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희소 가치가 상당히 있는 단지들 중에 하나다. 이런 정도로 파악을 합니다. 네. 그럼 그냥 일단 가지고 가면서 다른 네. 소액 투자 쪽을 좀 모색을 하는 게 좋겠네요. 제가 봤을 땐 그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예, 예, 예. 아이고. 여기까지만 감사합니다. 정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